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거꾸로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 다뤘죠. 이재명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죠. 그런 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에서의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여성 혐오 프레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뿐인가요? 완전히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이뿐 아니라 온갖 변호사 시민단체 통해서 고소 고발로 갔죠. 그리고 개딸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댓글, 이걸 뭐 박갈이라고 하는데 댓글로 뭐 허위 사실로 신고하겠다,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겠다, 이런 댓글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것에 정말 여론이 질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역풍이 거꾸로 부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정도면 보통의 정치인이면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참 이준석 후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팩트를 가지고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이게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진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이재명과 민주당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후보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 요약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위를 넘는 음담 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에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이 이동호 씨로 뭐 아직까지는 의심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직 민주당이 사실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담 패설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으니까 뭐 사실로 봐야겠죠. 어쨌든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나 참 옮기기 참 나쁘끄러운 이런 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김건희에 대한 도덕적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부인을 방관하다가 정치적 공경에 처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 또 아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뭐 전과 사법,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아버지 문제, 기타 등등 뭐 법인카드, 뭐 이런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뭐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죠. 법인카드 문제부터 과거 뭐 조카 살인 문제라든가 이런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어두운 일들, 이게 어떻게 한 가족에서 이런 뭔가 엽기적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소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신변 잡기라며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뭐 젓가락 발언, 그 이외에 아주 저급한 성희롱성 그 댓글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겁니다. 아니, 도박에 2억 3천만 원을 썼다고? 총 700회? 이건 도박 중독이죠.
거죠. 저는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이나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박 절대 못 끊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뭐 팔아치우고 정말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하는 게, 갈 때까지 가는 게 이 도박인데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여성,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 표현이 너무 심했어, 어떻게 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하루 사이에 여론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이건 정말 문제 제기할 만한 거였네, 오히려 이준석 문제 제기 잘했어,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리고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 제기한 나를 욕할 게 아니라 이런 저급한 글을 쓴 그 사람을 욕하라, 왜 나를 욕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 분위기는, 근데 사실 그 토론회에서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 했느냐, 방송 출연 경험도 많은 이준석 후보인데, 그래서 저도 이건 부적절하다고 봤었고 모든 언론들이 이준석 후보를 아예 두들겨 팼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뭐 민주당, 뭐 온갖 의원들의 논평뿐만 아니라 정말 온갖 시민단체, 뭐 변호사 등등, 네, 이준석에 대한 각종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을 이어갔죠. 자,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총대를 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박수치고 싶은데, 이 정도로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이렇게 온갖 시민단체와 들끓는 분위기로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면 보통 꺾이죠. 보통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 보통 꺾이고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냥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아예 팩트로 무장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그 기세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자, 이 민주당이 참 바보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저런 거죠. 자, 보시면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은 허위다. 원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다. 자, 젓가락에 들어간 그 댓글은, 네, 보면 뭐 남성을 향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은 성희롱 당해도 되나요? 아니, 여성이 아니라 그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자, 이준석 후보가 남성, 여성의 성을 바꿨다. 그러니까 내용상의 이건 여성을 향한 글이 아니라 남성을 향한 글이었다. 남성, 여성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원본 댓글이라는 건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 여성에 대한 게 아니다. 여성 혐오로 둔갑하기 위해 성을 바꿔버린 것이다. 아니, 남성은 그럼 성희롱 당해도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합니까? 이걸 반박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겨운 쉴드다, 이렇게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젓가락이 들어간 표현은 남성을 향한 것이긴 한데 그거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진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히 섞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아니, 이거 이동호 씨가 쓴 글이 맞는지부터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젓가락 발언 아니어도 그 여성 연예인을 향한 그 성희롱성 댓글 이거 말고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 이걸,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의 사법화, 모든 문제를, 네, 이 법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뭐만 하면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러니 그 지지자들까지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지자들 지금 온갖 커뮤니티에 댓글로 도배를 하면서
그 민주당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뭐 민주 파출소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뭐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한테 신고하라 이거죠. 그랬더니 온갖 커뮤니티에서 글만 올라오면 이거 신고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협박성 댓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이런 린치,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또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사전투표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각별히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객관적인 정보,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상황인데 없는 사실에 대해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쓰거나 언론이 진실을 규명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해야지 허위 조작에 공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어제까지 언론이 민주당 편들어주지 않았나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제 언론 거의 두들겨 패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언론 탓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서 묻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고, 이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더 이상 민주당, 아니, 원인 제공자인 주제에 남 탓, 언론 탓 하지 마시고, 아니, 원인 제공자인 주제에 모든 것들을 다 법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서 고소, 고발, 남발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